오늘은 생활법률 시간인데요. 네.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은 바로 광주와 전남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문제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전례 없는 속도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 여론보다 법이 앞서가는 느낌도 있는데요. 자, 현재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절차적으로 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오늘 생활법률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뭐 지역 뉴스는 이 행정통합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현재 먼저 상황부터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행정통합 논의가요. 새해 벽두부터 지금까지 온 이슈를 다 삼키고 있는데요. 네. 양시도지사가 가장 먼저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요. 네.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자치단체 명칭을요. 전남 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모아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청사는 전남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인 무안남악 그리고 광주 권역까지 3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달 중에는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치권이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지역 의원들이 주도를 하고 162명이 공동 발의를 할 만큼 사실상 당론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단체장을 선출하고 또 7월 출범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주와 전남을 합치자. 예. 이런 논의가 지금 처음은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몇 차례 이제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자면요. 예.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긴 한데요. 예. 1986년도에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행정적으로 분리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광주 전남이 이제 분리가 된 예. 거죠. 예. 그리고 1995년도에 이 지방자치대가 전면적으로 부활을 하면서 광역시가 됐었고요. 광주는. 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원래는 한 뿌리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가장 뜨거웠던 때는 민선 1기와 2기 때인데요. 1995년 민선 1기 당시 전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도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광주시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요. 결국 갈등만 남기고 성사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남도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문화전당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전남도청과 광주광역시 사실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인데 이 광주 안에 전남 청사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청을 전남 어디로 이전할까를 두고 각 시군이 갈등도 겪었었고요. 예. 어찌됐든 민선 2기까지도 전남 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행정통합 이슈는 뜨거웠습니다. 결국에는 뭐 최후 통첩을 하듯이 도청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 논의가 사그라들었었죠. 예. 그리고 2010년 당시 이용석 광주시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통합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2010년에. 네.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합의문까지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이 동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다시 2010년 이후에 이제 16년 만에 이 통합론이 다시 정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제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이제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은요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5극 3특이라고 해서요. 정말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5극 3특.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들었어. 5극 3특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깨야 된다는 아하.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안부에서는요 통합을 이루는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주겠다. 법적 지위를 어허. 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와 전남뿐만이 아니라 충남, 대전, 대구, 경북도 통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요 우리가 한 뿌리니까 합치자 이런 당위성에 집중이 됐었다면요. 예.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지방 소멸 위기라는 공통의 절박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통합하자 그럴 때는 아이 우리 원래 같은 식구였잖아. 예. 한 뭘 뿌리였으니까. 떨어져서 살아.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뭐 이런 게 더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어떤 그 지방 소멸 위기와 함께 이제 같이 그렇죠. 모아서 같이 살아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만 같이 이제 살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지금은 특히나 이제 지방 소멸 위기라는 그런 또 절박함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당시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무엇보다도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삼려 통합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여수시가 됐을 때 그때 주민 여론 투표 진행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행정구역 통합 사례인데요. 네네. 또 예.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혁신적인 결과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 당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1997년에 이른바 삼려 통합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통합에 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먼저 했고요. 예. 주민 투표를 통해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이 되면서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어졌거든요. 예. 사실 그보다 이전에도 이미 세 차례 무산이 된 일은 있었는데 그때는 관이 주도를 해서 진행이 됐었고 예. 또 여론이 각기 달랐던 터라서 이후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나중에 법률적으로도 남다르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지금 전남 일부 지역에서 주민투표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시민이나 도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그렇죠. 것 같은데, 자, 저희 두 사람, 여기 있는 세 사람은 투표한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행정통합이 지금 투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절차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예. 네. 아무래도 주민 투표를 거치려면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시도는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여러 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를 통해서 시도의회 의결로 대신한다라는 예. 계획이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 광주와 전남 두 의회가 행정통합 동의안을 모두 의결을 했고요. 맞아요. 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네. 예, 물론 이 과정에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진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 따라서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있군요. 예외적으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의회가 승인 의결을 하면요, 주민투표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비용도 상당하고 또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또 제도의 형평성 이런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 투표 없이도 가능하군요. 아니 좀 기분은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왜 우리 의견 안 물어봐? 근데 저도 그래요. 왜 안 물어봐요? 내 생각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야, 어쨌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행정통합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야, 이 특별법 궁금합니다. 네. 네. 예, 지금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에서도요, 그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특별법을 잇따라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게 그렇군요. 가장 달라지는 그렇네요. 부분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보면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받고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입니다. 예. 또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예. 새롭게 탄생할 통합특별시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역위원회의 입법 요구를 직접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바뀌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시, 군, 구는 지금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절차와 별도 통합특례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특례는 만들어뒀습니다. 예. 사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요. 특례만 해도 수백 개거든요. 네. 광주와 전남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AI, 에너지, 반도체, 또 문화관광, 환경, 복지 뭐 이런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내용이 특례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서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본 것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이 특별법 조문 중에 보니까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발의된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에 누려왔던 행정적, 재정적 이익이 도시든 농어촌이든 어디든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점이 눈에 네, 띄더라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삼려 통합 당시에도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진전은 이뤘거든요. 예. 세계 시군이 기초의회 정족수도 서로 맞췄고 또 기피시설을 인구가 적은 특정 지역에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사전에 법제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 덜어주잖아요. 예. 네. 지금 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 속에서요. 이런 세심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게 이번 특별법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야, 지금 뭐 사실 법적인 통합은 좀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법률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